누군가 정성스럽게 폭탄을 만들고 있네요. 이 폭탄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침 8시 30분으로 설정된 폭탄은 미셸에게 전달되고, 미셸은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독일 바트 구데스베르크의 외교관 거주구로 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안타깝게도 유대인 여럿이 희생당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영국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다루고 있죠. 두 국가 간의 분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먼저 살펴봐야 해요.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이 같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데요. 보통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이라고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삭에게 배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갖게 될 거라 했지만 이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할머니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한참 지났죠. 그래서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 대를 이을 아들을 얻게 되니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인과 이란인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 중 모하멧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한편 이삭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 후손 중 누가 태어나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로부터 이슬람교와 기독교, 유대교까지 시작되는 거죠. 성경을 조금 더 보고 가시죠. 사라를 향한 하갈의 멸시, 이에 하갈을 향한 사라의 학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니 당시 중학생 정도였을 이스마엘과 엄마인 하갈을 광야로 내쫓는 아브라함과 사라. 드라마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대는 이스라엘에 테러를 가합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모습들이죠. 이슬람은 악, 이스라엘은 선. 박찬욱 감독도 초반 팔레스타인은 악처럼 그리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선과 악은 뒤바뀌고 결국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팔레스타인의 테러에 이스라엘은 전투기로 보복을 가하니까요. 이쯤 되면 테러를 악으로만 보기가 어려워지네요. 강자의 폭력에 대한 약자의 저항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하갈의 멸시에 대한 사라의 학대, 이삭을 놀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엄마인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을 죽음이 기다리는 광야로 내쫓은 것이 팔레스타인의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지는 이스라엘 정규군의 보복 공격은 어딘지 많이 닮은 듯 합니다. 아무튼 2000년 전 로마인들의 탄압을 피해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이 시작된 거죠. 게다가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로 시작된 유다 지파에서 훗날 가룟 유다가 태어나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군대에 팔아넘겨 결국 죽게 만들죠. 기독교 영향권 아래에 있던 유럽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일종의 공공의 적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홀로코스트는 덤이었고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인생 숙제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인생 목표인 우리랑도 닮았네요. 그렇게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민족주의 운동이죠. 그런데 이 땅은 당시 오스만 제국 통치하에 있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당시 오스만 제국과 싸우고 있던 영국은 말도 안 되는 꾀를 생각해냅니다. 이 지역을 두고 3중 계약을 맺어요. 일단 오래전부터 필리스티나라고 불리던 이 지역에 아랍인의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아랍인들과 하고요. 다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자기네 나라를 도와 전쟁에 싸우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지지하겠다는 비밀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프랑스와 약속을 해요. 오스만 제국이 붕괴된 후 중동 지방을 나눠 먹자는 거죠. 영국은 이라크와 요르단,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은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국은 이스라엘과 아랍국들과의 약속은 없었던 일로 하고 프랑스하고만 약속을 지킵니다. 당시 36살이었던 영국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프랑스와 조르주 피코가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맺죠. 이전까지 오스만 제국이 부족 연합 등 주로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을 근거로 분할했던 빌라예트라는 행정구역을 없애고 그냥 지도에 자대고 긋는 거예요. 지금의 중동에서 전쟁과 내전, 부족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도 쿠르드족일 것 같은데요.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당은 독일과 유럽에 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대참극을 벌입니다. 이에 살기 위한 유대인들의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초창기에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땅을 사려는 유대인들이 늘자 땅값도 올랐고 팔레스타인 지주 입장에서는 땅을 비싼 가격에 유대인에게 팔 수 있으니 나쁠 게 없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주들은 자신의 땅에 소작을 주고 자신들은 도시에 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주들이 유대인에게 땅을 팔자 그 땅에서 소작을 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그럭저럭 소작을 하며 지내던 사람들은 어느새 빈민으로 전락한 거죠. 이는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유대인에 대한 분노와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복에 보복을 낳는 피해 복수가 시작된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갈등이 커지자 골치가 아팠던 영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고 유엔은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 지역 56%, 아랍인 지역 44%로 분할합니다. 예루살렘은 유엔이 통치하고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은 130만 명, 유대인은 60만 명이었으니 유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들은 국가 선포를 코앞에 둔 1948년 4월 9일 예루살렘 서쪽 팔레스타인 마을 데일 야신을 습격합니다. 새벽부터 낮까지 마을 주민 200명을 학살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지역을 떠나게 하려고요. 이 사건으로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하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유엔으로부터 정식 국가로 승인을 받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4번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죠. 2002년 시작된 이 장벽은 2020년 현재 그 길이만 700km가 넘었고요.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서 이스라엘 거주 지역으로 땅굴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 40에서 100m 깊이로 지하 장벽도 세워지고 있어요. 이동의 불편을 넘어 지하수와 경작지를 잃은 팔레스타인 농민에게 장벽은 그야말로 분노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거주지구에도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을 세워 그곳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집과 정착금 등 혜택을 주고 있죠. 이곳 유대인 정착촌 거주민도 60만 명이 넘었어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착촌을 짓고 국민들을 이주시키는 이유는 우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 지역, 그러니까 성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가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비싼 집값 때문에 지가가 저렴한 정착촌이 필요했어요. 사실 더 큰 이유는 60만 명이 넘는 정착촌의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이미 그 규모가 이주시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죠. 이제 정착촌은 이스라엘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닌 듯 보여요. 말뿐인 국제사회의 규탄과 아예 이스라엘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야 한다는 미국,
이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시오니즘을 더욱 부추기는 이스라엘 정부. 오랜 시간 약자로서 온갖 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이 정작 자신들이 약자를 대하는 모습은 씁쓸할 뿐이네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세계 어느 곳보다 중동 지역에서 근거 없는 선과 악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영상들을 통해 중동 지방 문제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죠. 경계 없는 학교였습니다.